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대화 극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 좀 그랬죠. 예, 답이 뭐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간에 따라서 증가냐 감소냐 구하는 건데 조금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값이 딱 떨어지면서 어디서 증가하고 감소하는지까지 다 알 수 있는 부분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개념부터 들어갈게요. 자,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자,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때 fx는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고 하고요. 그때 fa를 극대값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래프를 보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극대라고 되어 있죠? 이 극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극대가 되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극대인 부분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다 이 극대인 부분보다 함수값들이 작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극대라고 하고요. 그때 자 함수값들이 이 극대인 부분의 함수값들이 바로 극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극대의 개념이고요. 자 그럼 극대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극소가 있겠죠. 극소는 어떻겠습니까? 부등호 방향이 다 바뀝니다. 부동 방향이 fx가 fa보다 크거나 같고 이때 x는 a에서 극소, fa를 극소값이라고 하는데 자 역시 또 그래프 모양이 어떻겠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작은 부분입니다. 바로 작은 부분 이 부분이죠. 예. 이 극소인 부분의 특징이 이 극소인 부분 좌우를 중심으로 좌우를 봤을 때 전부 다 이 극소값보다는 크죠. 함수값들이요. 바로 이 극소값보다는 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극소라고 하고 그때 그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극소값과 극대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합니다. 이 극소값과 극세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121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언제나 얘기하지만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 그 값을 어떻게 판정하냐의 문제입니다. 그 값을 찾아야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 값을 어떻게 판정하냐? 이제 121쪽에 노란색 네모 박스, 즉 이 극값의 판정 위쪽으로 다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요. 그 값을 어떻게 판정하냐? 일단은 여러분들 그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극대인 부분과 극소인 부분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극소인 부분에서의 접선이 특히 그 접선의 기울기가 다 0이었습니다. 다 0이었어요. 결국 극값을 가지려면은 결국 극값을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하면은 f'a는 0이 됩니다. 극값을 가진다고 했을 때 0이 되는 거예요. 이 역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명제의 역은 성립이 되진 않아요. 그렇다면 반례가 있겠죠. 이 명제가 성립되지 않는 예. 자, 사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명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했을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x 세제곱 요거 x 세제곱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니까 뭐 다 이제 0보다 클 거다.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0보다 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군데 0인 곳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x가 0일 때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 보시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인데 극값을 전혀 갖지 않죠. 그 주변의 값들이 그 함수 값들이 크든지 아니면 작든지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어떤 역이 안 되는 예가 있는 반면 또 어떤 경우도 있냐? 다시 이거 가져오면요. 미분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조건 중에.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미분 가능하고 그 값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럼 과연 이게 또 성립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 반례가 또 있어요. 이번에는 또 반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절대값 x가 있죠. 자, 절대값 x를 보시면은요. 그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f'0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급소값은 가져요. 예, 급소값은 같습니다. 이거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급소죠. 그런데 f'0이 있나요? 예, 없습니다. 접선이라고 불릴 만한 게 없죠. 왜냐, 뾰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극소값은 존재하지만 f'0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2쪽으로 넘어가서요.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할 때 극대 극소도 알면 증가하고 감소도 알 수 있다고 했죠. 왜 그런지부터 설명을 해드리죠. 자, 122쪽 맨 위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극대인 부분과 극소의 부분에 이제 어떤 그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 극대인 부분은 당연히 f'A가 0입니다. 근데 극대인 부분의 좌측은 어때요? 증가하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감소하고 있죠. 결국 극대의 왼쪽은 증가하고 극대의 오른쪽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뭐 그래프를 통해서 충분히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 극소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극소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번에 역시 극소인 부분은 정확하게 f'의 값이 0이 됩니다. 즉 미분계수가 0인데 극소의 왼쪽은 감소하고 있죠. 극소의 오른쪽은 증가하고 있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 극대점과 극소점이 연속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극소 극대 순서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 극대와 극소를 중심으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어떤 f'값, 즉 미분계수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은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이런 문제들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122쪽에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극값을 구하라. 극대값과 극소값, 즉 극대인 부분과 극소인 부분을 찾아서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 문제 푸는 순서가 있는데 바로 122쪽 예제 1번 바로 왼쪽 위에 나와 있는 거죠.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예, 그렇죠. f'x가 0인 x의 값을 구하라. 즉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란 얘기죠. 자, 그럼 f'x를 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2일 때 f'x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뭐예요? 이번에는 그 값의 좌우에서 f'x의 부호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건 표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0과 2 사이, 그리고 0 왼쪽, 2 오른쪽,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면 되는데, 자, 그 조사 방법은 지난 시간에 했었죠. f'x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다시 또 양수면 증가입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어디가 이제 극대인지 어디가 극소인지를 이제 판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은 극대라고 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은 예, 극대라고 했고요. 그 다음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은 예, 극소라고 했죠. 네, 이렇게 판정하시면 되고요. 자, 결국 이렇게 세 번째까지 예, 하면은 바로 이제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극대인 부분, 극소인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죠. x가 0일 때가 극대이고 x가 2일 때가 극소이고 그때 각각 값은 1과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이렇게 쉬운 문제만 나오면 정말 좋을 텐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23쪽을 볼게요. 자, 123쪽을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예, ABC 구하는 건데, 예, 극대값 4를 갖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4를 갖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 극소값을 갖는다.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 ABC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들 도함수의 활용 부분입니다. 당연히 도함수부터 구해야 되겠죠. f'x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때와 2일 때 각각 극값이라고 했으니까 자, 둘 다 대입하면은 뭐가 됩니까?
예, 결과값이 0이 나오니까 이거 두 개 결국 A와 B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이거 연립해서 풀면 뭐가 나오냐? 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다시 대입합니다. fx에다가 a와 b의 값을. 그럼 이제 c만 남는데 c는 어떻게 구할까요? 예, 아까 뭐라고 했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4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f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예, 4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c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a와 b와 c의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다음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생각 넓히기를 좀 볼게요. 사실 이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극대하고 극소 그래프 보여줬을 때 극대값과 극소값이 전부 다 한 개씩만 있었습니까? 예, 두 개 이상이었죠. 두 개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게 극대값이 항상 극소값보다 클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바로 생각 넓히기의 가장 주요 이제 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생각 넓히기 읽어보겠습니다. 함수의 극대값은 극소값보다 항상 크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누르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힌트는 거기에 생각 넓히기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 한번 판정해 보시고 과연 정말로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항상 큰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122쪽 문제 1번 그리고 123쪽 문제 2번을 먼저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프린트 있었죠? 예, 22-B 그리고 뒷면에 23-A, B를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프린트를 나눠줄 건데 그건 시간이 남으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듣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